지금부터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중진 의원님들과의 연석회를 겸한 제18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출입 기자들이 리우 올림픽에 많이 파견 나가 있고, 또 어제 보니까 이석수 특감 취재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왜 우리 국민의당의 기사가 그렇게 줄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만이라도 열심히 써서 공백을 메꿔주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8차 박지원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우리 국민의당은 죽을 때까지 찌르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7월 18일 첫 보도 이후 오늘까지 33일째 계속해서 바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SNS를 통해서도 찔러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석수 감찰관이 경찰 등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민정수석실에서 수곳에 조치를 해놓았지만은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해서 고발은 하지 못한 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이러한 용기 있는 수사와 수사 의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실에서 그러한 수사 내용을 흘려냈느냐,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 특수 사찰하는 사람들이 도감청을 했느냐, SNS를 들여다봤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우병우 의혹처럼 함께 커져갔습니다. 오늘 9시에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청와대의 논평에 의거하면은 본말은 간대없고 이제 이석수 감찰관이 어떻게 감찰 내용을 외부로 유포시켰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수작을 또 청와대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바늘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검찰은 어제도 지적했지만 우리 당의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어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안이 또 청구하고 기각안이 또 청구하려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왜 새누리당 권력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들부들한 수양나무가 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검찰은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물 리베이트 지금 얼마나 자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구경 갔다 가더라도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병우 수석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 우사인 볼트식 신속한 수사를 하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수석은 청와대에서 감찰관 감사를 받을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황제 감찰을 받았지만은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민정수석 완장차고 가서 제대로 받겠는가? 국민 앞에 오늘이라도 빨리 사퇴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이상 불통의 고집을 하실 게 아니라 백일화에 드러난 모든 사건을 특히 특감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셔서 오늘 중에 해임을 하는 것이 우병우도 살고 우병우 가족도 살고 검찰도 살고 특히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늘을 찔러 대겠습니다. 추경을 앞두고 기재위, 정무위 등 증인 채택 청문회에 막혀 있습니다. 어제도 비공식적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와는 오늘 아침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추경 후 청문회를 합의했다고 하면은 저희 당은 반대했지만은 합의를 존중합니다. 또 추경은 반드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저희 당이 주장을 했고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대로 왜 국민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노동자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서별관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는 한 사람도 현역 기재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등 금융위원장 등 수출위원장. 죄송합니다. 기재부 장관과 수출은행장 이 두 사람만 증인 채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는 성역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고 의혹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추궁을 할 수 있는 게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만약 소관상의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은 바이스 부자 붙은 사람이라도 요구를 했지만 그것도 철벽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문회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어제 이정현, 정진석, 오늘 우상호 접촉을 해서 최소한 바이스 등 필요한 증인들을 먼저 논의하고 채택하고
또 당신들이 원치 않는 최종택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자. 그 대신 일부 채택을 시키면서 예결위를 계속해야 된다. 만약 증인이 오늘이라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후 청문회니까 9월 초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나 워크샵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결위는 소정의 일자를 필요로 하고 또 저희 국민의당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자. 그리고 나중에 일괄 타결하자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일괄 타결 안은 최종택과 예결위 통과를 다 준비하고 통과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당 간사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산자위는 여당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위원장이 우리이기 때문에 전기세, 누진율 폐지 등에 대해서 소집해 줄 것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대표가 우병우 특검을 논의한 것은, 발언한 것은 오늘 아침에 조정을 해서 먼저 운영위를 소집해서 우병우가 나가게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미진할 때 특검으로 이어가야 된다 하는데 대체적 합의를 보았고, 더민주에서 불쑥불쑥 무슨 안을 내놓고 저희에게 동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있으니까 상호간에 전화 접촉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그래서 더민주와 우리 당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야당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주성용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특별감찰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수석을 포함해서 정권의 핵심들이 특별감찰을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시도가 곳곳에서 있었다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제 이미 우수석을 직권남용과 형량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강제성이 높은 고발 대신에 수사 의뢰를 택한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수석은 전례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덕성의 표상이 되어야 될 현직 민정수석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고, 아울러 현 박근혜 정권의 인사검증의 허점과 그리고 정권의 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비리 의혹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제기된 우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우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이 거부하는 우수석과 기업과 함께 가면 국정 쇄신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정부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우수석의 자진 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경질만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상구입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재처리 사실을 밝힌 것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체제가 약해졌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대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 위험을 고조시키고 핵미사일 확산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사드 후보지 역시 지금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핵무기 대 사드와 같은 무력 대결은 평화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자충수입니다. 째찍을 들여야 할 때는 과감히 들여야 하지만 대화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무책임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체제는 복원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 채널 역시 복원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국회의원 시절 북한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박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서 북한과 진심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하며 북측과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그들도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평화는 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점을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조배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의 우수석을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는 그 우수석 사단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어떻게 목을 비틀어 놨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청와대가 끝까지 우병우를 감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수석이 잦은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해임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답을 청와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친박 핵심들은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버젓이 할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 수석이 대통령의 권력을 꿰차고 전횡하고 있는데 친박 핵심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 그들은 친박이 아니라 그저 대통령의 심중만을 바라볼 망박으로 불려야 합니다. 이 나라는 우병우 수석의 나라가 아닙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해임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국회에서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이 성주를 찾아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후 약방문격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전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제라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서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결정된 게 없다던 사드 배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던 부지 결정을 이제 와서는 제3의 장소 검토를 언급하는 등 오락가락 국방정책을 국민들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설득이 가능하다던 한민구 장관의 낙관 또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논쟁도 필요 없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독불독선의 통치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를 인용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71년 육사 졸업식 시사에서 자주국방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 대신에 남이 우리를 대신 지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임기 내내 국방의 주체성과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는 게 전부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무기라면 100번 1000번 자체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국방의 주체성과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하는 길일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에게 국방의 주체성이 있을 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던 박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국방비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겉으로 드러난 국방비리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국민들을 큰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서 국방 비리가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냐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국방 비리를 생계형 비리증으로 치부하던 한민구 국방장관의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지 우리 자주국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국방 비리로 날린 국민 세금이 제대로만 쓰였다면 국방의 주체성도 자주국방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구 장관은 군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시는 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문회와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어떻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조선해운업에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은 청문회를 먼저 해서 조선해운업의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었고를 국민들이 안 뒤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서도 잘못했지만 이 잘못된 순서마저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새누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추경은 포기하더라도 최경환, 안경환은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숨길 게 많아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인한 이 경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까지도 포기하면서 최경환, 안종범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더욱더 의혹은 커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 대한 이 정권의 인식 또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증인에 대한 호통 또는 망신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그토록 배우고자 하는 미국은 거의 상임위와 소위 차원에서 거의 매일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문회 당사자는 당당히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잘못된 정부의 인식을 바로잡기도 하고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수석이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조선 해운산업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통 망신주기라고 하면 왜 최경환 안종범은 안 되고 유일호 현 부총리는 된다는 것인지, 결국 최경환 안종범은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고단이 이쪽 하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두 가지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봤듯이 경찰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이에 대한 적정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지의 과제와, 두 번째 검찰의 권력의 집중된 현상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조직인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의 만연한 구태문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척결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 정신으로 무장된 경찰청장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찰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인물인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사람 자체가 과거의 문제로 인한 잣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인물이 검증을 했고, 그 결과 경찰총장 내정자는 과거스러운 모습의 경찰청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음주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20년 전의 문제이지만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재의 기준에 비하면은 이 과거의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2008년 이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KBS가 정현주 전 사장의 이사의 강제 해임의 문제로 노사가 대립할 때 유례없이 병력을 투입하고 당시 언론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조원들을 대거 연행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3년, 2014년에는 밀양 손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강제 진압, 폭력 진압한 지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사건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철성 경찰총장 내정자는 지금 당면한 경찰 조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해결해야 될 묵은 과제를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유승엽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서 6분의 교육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요지는 그 누리과정에 관해서 약속만 해놓고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3당 정책위 의장, 또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하고, 금년도 문제는 그 추가로 계상되는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대처하기로 결정한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합의다라는 그런 불만을 강하게 표출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당 지도부에서도 다시 한번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재논의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문위에서는 대단히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그 누리과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 또 우리 각 당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분분하게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들끓고 있는데, 오늘 2시 반에 우리 교문위 예산소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3시에 전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만의 단독 표결 처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최대한으로 정부와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찾아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만의 단독 표결 처리도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용현 의원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의 10억 엔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이른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과의 굴욕 외교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그 무효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 피해자나 그 가족, 국민의 자존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단 한 명도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 정부 편향 인사들로 꾸려진 셀프 인선 그리고 밀실 인선이라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그들이 배상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10억 엔에 대해서 오로지 우리 정부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억 엔으로 일본의 가해 역사에 면죄부를 주는 지금 정부의 처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와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리신 수많은 선열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정부와 수권자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수권자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인 지난 17일 아주 저녁 늦은 시간에 비공개로 이른바 화해치유재단 2차 이사회가 열려서 10억 엔의 용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내용을 공개조차 못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재단 이사회는 순국 선열분들과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정부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부터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 법률장 발언.